수준도 다릅니다. 왜? 어제 군인이었거든요. 어제의 대한제국 군인이 의병에 들어오니까 군대와 군대가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의병이 뭡니까? 낫 들고 꽃게 들고 추천 들고 하니까 전쟁이 되냐고요. 접근전이 되지가 않아요. 100m 안에 100m 안에서 다 죽어요. 사정권 안에서. 근데 이때부터는 전쟁이 되는 거야. 네. 총도 있고 일본 놈들의 전략 전술도 알고 일본 놈들의 어떤 그 무기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말도 알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3년 전투를 벌인 겁니다. 이 전투야말로 이 땅,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항전 전투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정리의병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복군이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면서 광복군의 뿌리를 쫙 얘기할 때 이때 1907년 정미의병이 자신의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황제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군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40년의 광복군은 바로 1907년 정미의병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학회가 많이 만들어져. 학회 서북 학회가 많이 만들어져요.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왜 학회가 자꾸 만들어지냐고요. 학회가 총 들고 싸워야지.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분들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분들이 배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밀력 육성,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쓴 말이에요. 이 표현 자체도 밀력 육성, 민도 제고. 백성이 똑똑해야 민주주의 되더라 해요. 백성이 똑똑해야지 민주주의 되더라. 백성이 똑똑해야 공화주의 되더라 해요. 그래서 우선 나라가 망할 건지 다 알고 있는데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나라가 망할 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학회를 만들어.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력을 육성하자. 민의 수준을 좀 높이자 이런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핵심의 가치죠.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 예. 이게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리 좀 식히는 의미에서요. 머리 좀 식히는 의미에서 요거는 그냥 1919년 3월 1일 날 혁명을 하긴 했지만 원래는 3월 3일 날 하게 돼요. 3월 3일 날. 원래 33 만세운동 벌이라고 했다고. 33. 왜? 3월 3일이 고종 황제 장례식을 광화문 광장에서 치르게 돼 있었거든요. 덕수궁 앞에서. 3월 3일이야. 3월 3일 날 여러분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나 보면 그날 맞춰가지고 딱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맞추면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경찰도 다 집합하잖아요. 그죠? 경찰, 전경들도. 왜? 데모할 것 같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전국에서 모인단 말이야. 전국에서. 고종 장례식이니까 전국에서 모여.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명분이 안 돼. 신의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올라가는 거 못 막아. 명분이 너무 이제 명확하니까. 근데 원래 3월 3일이요. 3월 3일. 근데 일본 놈들이 짱구가 아니잖아요. 다 알거든. 고종 황제 장례식을 빙자해서 저것들이 데모할 거야. 다 아는 거예요. 데모하려면 뭐면 어떻게 됩니까? 주동자 완전 색출하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찌라시가 어딘지 봐야 돼. 찌라시 어디서 찍느냐 이게 자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80년대 데모할 때 보면 을지로 이세소가 맨날 압수수색 당한 거예요. 을지로 유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유임을 찾으면은 주인을 족쳐가지고 이 유임을 누가 맡겼어요. 그 유임을 맡긴 사람 찾으면 다 되는 거야 이제.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그 성명서 쓰는 단체가 주요 단체입니다. 연대 단체 해보면 수십 개 단체가 연대했어도 누가 성명서 썼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놈이 핵심이야. 그 놈이 핵심. 그래서 유임을 찾고 다니는 거야 이제. 유임을 찾고 다녀. 2월부터 3월 3일 날 만세 고종의 그 장례식장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2월 말부터 유임을 찾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임을 찾는 데는 역시 고등의 형사가 제격이죠. 황옥과 비슷한 이제 신철이라고 하는 조선인 경찰이 있어. 신철. 외자. 신철이가 이제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임을 찍는 곳을 현장을 딱 발악해. 현장.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제 인쇄소 이름이 보성사야. 보성사. 이 보성사는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인데 이 보성전문이 원래는 천도교과입니다. 천도교과예요. 보성전문학교. 나중에 이제 이게 어려워지니까 김성수가 산 거죠. 인수해가지고 원래 김성수 학교 아닙니다. 천도교과입니다. 보성학교는 보성전문학교와 보성고등학교, 중학교가 다 천도교과인데 그 보성학교 교과서 찍는 곳이 보성사예요. 출판사 인쇄소 이름이. 근데 그게 어디냐면 서울의 조계사 옆에 있었어요. 조계사 뒤에. 지금에 보면은 조계사 뒤쪽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천도교가 제일 세요. 그 당시 사회 단체 중에. 기독교는 넘버2예요. 그 다음에 넘버3가 한 유교쯤 되는데 유교는 3.1혁명에 가담안하죠. 나중에 뒤늦게 가담하죠. 그 다음에 불교가 제일 미치고. 그 당시엔 천도교가 최고였거든요. 뭐 최린이라든지 손병희가 최고야. 그러니까는 천도교에서 유임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천도교가 뭐냐면은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에서
유인물을 막 찍고 있는 건데 시끄럽잖아요. 지금처럼 레이저 프린트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레이저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시끄러워. 윤전기 한 장 만들 때마다 시끄러워. 근데 이제 밤에 만들거든요. 이것들이 또 밤에 낮에는 일하는 척하고 밤에 만들어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날 거예요. 나 같으면 낮에 만들겠네. 낮에 시끄러울 때. 그래가지고 이제 신철이가 그 현장을 발각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유인물이야. 아, 독립선언서야. 원본. 야, 얼마나 가슴에 부끄럽겠어요. 야, 내가 현장을 잡았구나 이제. 근데 이때 최린이라고 하는 민족대표 33인 있고 그 당시에 손병희 다음으로 이제 2인자죠. 천도교의 2인자이면서 나중에 변장합니다. 친일파로. 어제 최린이가 그래도 이 최린이가 분명히 사나이야. 벌벌 떨 것 같은데 신철 이 경찰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회유를 해. 회유. 야, 너도 조선인인데 한 번만 봐줘. 그래서 술 먹으면서 한 번만 봐줘. 이게 된 거죠. 이제 그래도 딜을 걸어야죠. 그냥 봐줘 하면 안 봐주잖아요. 야, 너 경찰서에 가가지고 너 휴가 냈다고 그래. 휴가. 너 휴가 내. 휴가. 장기 휴가 내가지고 저 신의주 갔다 와. 제일 멀리 가는 게 신의주가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게 신의주까지 가. 대신 내가 여행비를 줄게. 휴가비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철이가 받아요. 딜을. 근데 신철이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3일 만세 운동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했겠지만 3일 운동은 없는 거야. 신철이가 그때 돈만 받고 신고했으면은 돈 받고 신고할 수 있는 건데 돈 받고 진짜 휴가를 가버려요. 그래서 언제 오냐면 5월 달에 와. 3일 운동 다 끝나고 와. 와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이때 다 알죠. 신철이가 그렇게 해서 딜한 거 다 아니까 이제 와가지고 감옥에서 고문받다 죽어요. 이제 조사받다 자살했다 나오는데 자살했겠습니까? 죽였겠지 일본 놈들이. 어쨌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3일 원래 3월 3일인데 3월 1일로 앞당겨서 한 거죠. 왜? 신철이를 못 믿겠거든. 신철이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땡겨서 한 거예요. 3월 1일로. 어쨌든지 근데 왜 19년이냐고 왜 고종의 장례식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왜 하필 19년이냐? 1917년에 이미 우리 대동단결 선언에 의하면 이 땅은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민중의 나라라고 선언했는데 왜 그럼 19년 하필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자유민주를 선언했냐 이거죠. 왜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시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욕한 거예요. 시어마 장례식장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죠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욕을 하는 며느리의 심정인 겁니다. 이때의 심정은. 황제가 만국의 군주고 맨날 덕숭이나 뭐 이쪽에서 그냥 차만 마시고 시켜먹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존재는 무서운 거예요. 조선이 500년 나라입니다. 500년 조선입니다. 500년 조선의 황제가 만국의 황제일 망정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되게 불안한 겁니다. 프랑스는 살아있는 사람 데려다가 뭐가 짜릿게 했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받지 못했으니까 어쨌든지 고종이 이 세상에 없어지는 날 장례식 날 반봉건을 외친 겁니다. 3.1혁명. 이게 그래서 이제 반봉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3.1혁명 맨날 얘기할 때 일본 놈에게 독립만 외쳤다라고 하는 거는 독립 3.1혁명을 50%만 이해한 거예요. 일본 놈 반외세 일본 놈들 뭐라 가라 하는 것도 50%지만 나머지 50%는 일본 놈 몰아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나라는 전주시에게 다시 주자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백성의 민주공화제 나라 만들자라고 선언한 게 바로 3.1혁명이다. 그래서 3.1혁명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앞에 체제와 이별하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고종이 있을 때 고종을 직접 내렸으면 좋은데 그건 안 되니까 고종이 죽은 날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면요 요양원에 있어도 며느리도 불안하대요. 그 트라우마가 가위 눌려가지고 요양원에 돌아가셔 버려야지만 이거 장례식에서 이제 어머님 저한테 왜 그랬어요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거. 웃으시는 분들은 뭐 동감하시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나도 긴박하게 나라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5일은 뭡니까 벌써 이게 뭐냐면 고종이 언제 죽어요? 1월에 죽거든요. 19년 1월에 이미 고종은 죽어요. 죽는데 뭐 독살설이다 아니면 체에서 죽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독살로 죽었건 체에서 죽고 뭔 상관이 있어요. 죽으면 죽은 거지 그냥. 그죠? 더 빨리 죽었으면 만세운동 더 빨리 일어났을 건데 더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1월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노령이라고 하는 그 블라디보스톡이죠. 러시아 혁명을 이미 러시아 혁명의 뜨거운 기운 속에 있던 이 노령 정부 이동희를 중심으로 한 최재형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야 잘됐다 빨리 우리 만세운동 불러야 되고 빨리 정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러시아 혁명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좀 더 진보적이야. 그래서 2월달에 정부를 세워버려요. 정부를.